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호가 호이란 네 글자로 중국 역사를 풀어보겠습니다. 호가 호이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마치 호랑이처럼 권세를 부린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 역사의 주인공, 그러면 네 계층을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황제들입니다. 사실 당태종 이세민이나 서한의 무제, 그리고 한고조 유방 같은 사람들 보면 역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의 주인공은 외척들입니다. 황제가 어려서 등극하게 되면 이 집정을 하면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외삼촌이나 황제의 외할아버지들이 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중국 역사에는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관료계층입니다. 우리는 사대부라고 그러는데요. 사대부들이 중국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송나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내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내시는 남자의 고환이 없는, 즉 거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이런 내관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보면 황제가 황후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빈과 궁녀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이들을 보살피고 또 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인원들이 필요했습니다. 남자들을 세우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을 더 세울 수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 내시제도가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내시가 어느 정도 많았냐면 당 현종 시대에 보면 내시가 무려 4천여 명이 됐습니다. 무지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 궁궐 안에 내시만 4천 명이 있다는 건 엄청난 세력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들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내시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그러면 여러 명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실권을 휘둘렀던 사람이 진시황 때의 조고입니다. 조고는 조나라 사람인데요. 어려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남자의 고환을 거세당하고 진나라 황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조고는 원래 체격이 우람했고요.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무식한 내관과는 달리 똑똑하고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진시황한테 건의할 정도였기 때문에 진시황이 조고 중용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 시대의 두 중신을 들려면 이사와 조고를 들 수 있는데요. 조고에게 얽힌 이야기는 지록위마라는 그 사자성어로 상당히 유명합니다만은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어쨌건 조고는 상당히 실권을 휘둘렸던 환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에서 이 환관들이 실제 역사의 주인공의 역할을 했던 것은 동한 마렵, 그리고 당 중엽 이후, 그리고 명나라, 이렇습니다. 사실 중국 역사에서 한족이 세웠던 가장 유명한 왕조, 그러면 바로 한나라,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 명나라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송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세 왕조가 바로 이 내시들에 의해서 휘둘려졌고 결국 국가가 멸망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우선 한나라를 보면 여러분 삼국지에서도 십상시 이야기를 잘 아시죠? 10명의 내시들이 이 정권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벌하려고 군웅들이 모였다가 결국은 토벌을 못하고 거꾸로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실제 동한 마렵에 유명한 당고지화라는 변란이 일어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외척과 사대부 계층들이 이 환관들에 대응해서 벌였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당고란 말은 바로 무리에 대해서 금고를 시켰다, 이런 뜻인데요. 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것을 제압했던 것이 황제와 환관들이었습니다. 왜 황제가 환관의 편을 들었을까요? 이 동한 마렵에 보면 황제들이 이상하게 어린 나이에 등극한 황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척들이 강력한 권한을 쥐게 됐죠. 그래서 외척들이 권한을 쥐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황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게 나의 나라인데 어떻게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 그리고 그쪽 계통들이 내 대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느냐 이런 자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제에게 병력이 별로 없습니다. 즉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황제에게 유일하게 충성하는 계층이 누굴까요? 바로 내시들입니다. 이 황제는 어려서부터 이 내시들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내시들과 친할 뿐만 아니라 내시들 역시 황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권력과 또 재물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황제와 한통속이 된 것이죠. 그래서 황제들 입장에서는 외척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내시들과 결합할 수밖에 없었고, 황제를 견제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또 사대부였는데요. 사대부들은 대부분 외척과 결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안 마렵의 그 유명한 양기라든가 두무 같은 사람들이 외척의 대표였는데요. 이들을 제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환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환관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거꾸로 이제는 황제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황제를 죽이거나 황제를 퇴위시키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안 마렵의 국가가 혼란해졌고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전란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에서 보면 당나라 초기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당 중엽,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당 숙종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당 현종 때 가장 유명했던 환관이 고력사였는데요. 고력사는 이 시간에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고력사는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지만 그 뒤에 나타났던 환관들은 황제와 더불어서 권력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황제들보다 권력이 셌습니다. 이래서 당나라도 결국 혼란으로 빠졌고 5대 19기라는 대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송나라가 서게 되는데요. 송나라는 이 4대부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환관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들도 역시 유학적인 기질들이 강했기 때문에 송나라는 비교적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환관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환관이 가장 권력을 휘둘렀고 환관의 피해가 가장 컸던 왕조, 그러면 바로 명나라입니다. 주원장은 원래는 무례배에 불과했지만 이 승려를 하면서 책도 많이 읽었고 또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한 마렵의 환관의 난, 그리고 당나라 마렵의 환관들의 바로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엄격하게 환관의 수를 제약했고요. 또 환관이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유훈으로 남긴 게 있는데요. 그 유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 환관은 글자를 알으면 안 된다. 즉 환관이 유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환관에게 책을 읽히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글자를 아는 자라면 내쫓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환관이 벼슬할 수 있는 것은 내관이라고 해서 환관의 지위가 있죠. 그거 외에는 정부의 지위를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위를 주되 내관이라도 사품까지만 지위를 줘라. 옛날에 이제 정일품, 정이품, 정삼품, 종일품, 종이품, 종삼품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죠. 9품까지 내려가는데요. 4품까지만 올라가게 했습니다. 즉 내관 중에서도 3품, 2품, 1품은 없겠고 4품까지만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죽기 전에 황궁 문 바깥에다가 철로 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글을 새겼습니다. 내관이 국가의 정치에 관여하면 반드시 참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관의 폐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왕조가 바로 명왕조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초대 황제가 그렇게 강하게 막았는데 환관들에 의해서 망한 나라가 명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황제 명성조가 자기의 조카인 검문제를 몰아내고 본인이 황제가 됩니다. 마지막 독서종자 방효유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
명성조 영락제 주체는 환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명을 어기고 환관들의 숫자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고위직에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관들이 드디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대에 있었습니다. 명성조 영락제가 죽고 나서 그의 후손 황제들은 어떤 조치까지 하냐면요, 내수당이라는 내시 학교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내시들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문을 가르칩니다. 내시로서 할 수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즉 실무적인 일뿐만 아니라 경전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줘서 결국은 이 내시들이 굉장한 학식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명나라 황제들은 조회도 안 나가고 정사를 게을리했던 황제들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 많은 황제들이 이 주색잡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보고서를 올려도 그거를 보지 않고 본인은 여인들과 즐기며 술 마시면서 내시 보고 그걸 다 보라고 그럽니다. 보라고 그러고 네가 알아서 결제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임금이 이 상소나 또는 보고서를 봤을 때 비답을 내린다고 그러거든요. 이 승인한다. 그걸 비답이라고 그러는데 이 붉은 글씨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임금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황제가 게을러가지고 또는 주색잡기에 빠져서 본인이 읽어보지는 않고 이 내관 보고 읽어라. 네가 읽어라. 그래가지고 내관이 황제 대신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권력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내관들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감, 태감이란 상당히 높은 지위를 줘서 그 내시들이 직접 신하들의 문서를 보고 결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대부들이 이 내시들한테 잘 보이려고 황제한테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내시한테 충성을 다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종의의 부친 같은 경우는 독림당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독림당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이 내시들에 붙은 사대부들과 사대부로서의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이 독림당 계열의 사대부들과 싸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환관들과 이 환관들에 붙었던 사대부들이 이 독림당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황종의의 아버지도 죽고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결국 내시들이 모든 실권을 잡았던 것입니다. 실제로요, 황궁을 수비하는 신책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치면 수도경비 사령부쯤 되는데요. 이 수도경비 사령부의 장을 내시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때 또 당나라 때도 그랬는데요. 군대가 밖에 나가서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이 장군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황제가 내시를 보내서 이 장군들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감군이라고 그러는데요. 감군의 지위까지 내시들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방 그리고 내정까지 전부 다 내시들이 장악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실제로 명나라의 가장 유명한 간신 그러면 위충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위충년에 대해서 일반 대신들이나 신하들이 불렀던 칭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황제를 일반적으로 칭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만세예라고 그럽니다. 만세예가 뭐냐면 만세까지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할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황제한테는 뭐라고 부릅니까? 만세! 만세! 이럽니다. 왕한테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세! 만세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천세입니다. 황족들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즉 왕들한테 천세 그러는데 이 위충년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느냐? 구천세라고 그랬습니다. 황제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왕들도 천세인데 위충년이 얼마나 세력이 강했으면 구천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궁의 웬만한 신하들은 전부 다 위충년이 뽑은 그런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심지어는 만력제 같은 경우는 재정을 내시들한테 전부 맡겼습니다. 그래서 내시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금을 있는 대로 다 걷어들였습니다. 원래 10개를 걷어들여야 되는 걸 내시들은 20개를 걷어들여서 10개는 자기 주머니에 놓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대혼란에 빠졌죠. 그래서 결국은
명나라가 암흑기를 걷게 되고 망하게 됐는데요. 이 호가 호의, 즉 황제를 등에 업고, 실제로 황제가 호랑이죠. 그런데 이 호랑이를, 종이 호랑이를 만들고 여우였던 내시들이 오히려 호랑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내시를 내시라고 부르지 않고 내관 또는 엄환이라고 했습니다. 이 엄이라는 것은 고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고자인데 관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엄한에 대해서 황종시 같은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독림당 사건으로 내시들한테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의대방록 같은 데 보면 이 엄한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지위를 상당히 낮은 지위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시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황제를 대신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다 보면 국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역사로 보자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즉, 이 국무회의나 내각이 실권을 잃고 대통령의 비서실이 실권을 갖게 되면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시는 아니지만 결국은 국가 정책을 국무회의나 내각에서 해야 되는데 비서실에서 모든 걸 다 하면 예전에 명나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비서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 명령입니다. 옛날에 내시들도 똑같았습니다. 황제의 명령입니다. 심지어는 조서를 가짜로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 호가 호의를 했던 이 엄한 내시들의 역사가 현대에도 사실은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주족이 세웠던 청나라는 어땠을까요? 청나라에는 중국 역사상 가장 걸출했던 임금 셋이 있죠.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물론 옹정제는 조금 평가가 명군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강희제와 걸륭제는 명군 중에 명군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워낙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 한족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내시들이 고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시들이 큰 소리로 떠들 경우에도 차명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시대에는 말기에 서태후 시대 때를 빼고는 사실 내시들이 활개친 적이 없습니다. 고관의 자리에 오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가장 강력했던 제국을 이뤘던 왕조 중에 유일하게 내시로 인한 혼란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호가 호의 현상을 보였던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할을 했던 내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중국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실제로 국가를 끌고 갈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권력을 줘서 국가가 망하게 되는 이런 사태를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고 우리 근세사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나타났던 호가 호의 현상으로 제가 한번 중국 역사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흥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